예, 방송법 3+1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그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를 했는데요. 특히 국회 과방위는 방송법과 함께 방송사를 향한 법정 제재, 라인 야후 사태 등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상임위 국회 과방위, 과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예, 요즘 굉장히 언론 보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예, 많이 바쁘시죠? 네. 예, 바쁘신 거 저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청취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 통과된 방송법들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방송 3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영방송 사장 뽑는 데에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관여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아,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관여를 못한다게 하는 게 조금 더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면은, 네. 이제 방송사 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KBS나 MBC나 다 이사회에서 뽑는데, 그렇습니다. 이사회의 이사들 선임이 KBS 같은 경우에는 11명인데 7대4로 여야가 네, 여야 7대4가 예. 사실상 정파적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진이라고 불리우는 방송문화진흥회 같은 경우는 9명인데 6대3으로 관행적으로 나눠 왔는데 네. 이거를 조금 이제 이사수를 늘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사수를 지금 현재 KBS 11명에서 21명으로 예. MBC도 21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사실 EBS 사장의 경우는 EBS가 뉴스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동안에 그게 크게 쟁점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은 KBS, MBC 사장 뽑는 방법을 바꾸는 건데요. 예. 이제 KBS와 MBC 사장은 KBS 이사회, 그리고 MBC는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뽑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치적 후견주의, 여야가 정파적으로 나누어서 추천하던 것을 이걸 그러니까 미디어학회, 그리고 시청자위원회, 그리고 언론 현업단체, 국회 이렇게 나누어서 추천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 예. 이게 국회 추천 몫이 5명으로 줄고요. 예. 그다음에 방통위가 선정한 미디어학회에서 6명을 추천하고요. 예. 시청자위원회에서 또 4명을 추천하고요. 네, 그리고 방송현업단체에서 6명을 추천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총 21명인데요. 예. 이거 과거에는 정치권이 나눠 먹긴 했는데 정치권은 21분의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21분의 5이면 그중에 민주당이 많아야 3개. 예. 예, 국민의힘이 2개 이렇게 되겠죠. 예, 예. 그러니까 정치권이 좌지우지 할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 반드시 시청 배심원단 100명의 시민 배심원단을 통해서 사장 후보들의 청문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종의 이제 반론권 차원에서 국민의힘 입장이나 이런 거를 좀 질문을 드릴 텐데, 네. 아니 국민의힘 입장은 아니 이렇게 좋은 거를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왜 안 하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잘못한 거고요. 아, 잘못한 건가요? 그럼요. 아. 잘못한 거고, 근데 논의의 수준이 좀 다릅니다. 아, 문재인 정부 때 예. 그게 박홍근 의원도 발의하고 박성중 의원도 발의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법은 이사수를 좀 늘리면서 동시에 절대 의결 정족수. 예. 예를 들면 아까 KBS 이사회가 11명인데 여야 7대4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사장 뽑을 때만은 절대 의결 정족수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찬성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야당 추천 이사가 1명은 찬성해야 되니까 덜 정파적인 사장을 뽑는 수준의 논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21대에 통과된 안은 이게 시민사회가 논의에 참여하고 언론 종사자들이 참여하고 학자들이 참여하면서 정치권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완전히 없애자. 그래서 그냥 n분의 1로 21분의 5로만 참여하게 하자. 이렇게 논의가 바뀌어서 예. 그 21대 국회 후반에 발의된 법은 문재인 정부 때 논의되던 수준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논의가 되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반론권 차원에서 제가 질문 드리는데,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다 친민주당 성향의 이사만 들어간다, 좌파들 일색으로 들어간다 이런 주장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거는 방송 장악을 계속 영구히 해서 정권 안 뺏기려고 궤변 늘어놓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미디어 학회에서 6명 제가 아까 추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미디어 학회를 선정하는 게 방통위예요. 아, 방통위가요? 방통위원장은 예.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국회 지분보다 많은 6명을 확보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게다가 방송 현업단체 6명 하잖아요. 예. 그게 PD연합회, 기자연합회, 그다음에 방송기술인연합회거든요. 예.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입기자 일부를 애완견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이재명 대표를 정말로 그냥 마구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이제 비판을 했죠, 정확하게는. 예, 예. 비난이요. 아, 비난입니까? 비난 예, 알겠습니다. 수준이었다고 제가 느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렇게 이제 비판 성명을 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그 방송 현업 단체들을 민주당과 친하게 만들 수 있다면 지금의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슈퍼맨이죠. 민주당과 사이 나쁩니다. 예, 예. 이 알겠습니다. 언론 노조와 과방위원장 최민희와의 갈등은 오랜 역사입니다. 아, 예. 저도 뭐 조금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뭐 네. 시간 관계상 다 그러니까 민원연과 언론 노조의 갈등도 아주 오래된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 사실과 다른 얘기로 예. 이게 그 궤변으로 방송 장악을 주구장창해서 정권을 어떻게든 안 뺏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쨌든 지금 그 학회가 들어가는 게 학회에서 추천하는 게 들어가는 게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뭐 이런 데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안 정해졌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니군요. 아. 그런 거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거고. 예, 예, 예. 예. 예를 들면 법에 그냥 그 미디어 학회가 6명을 추천하되 이 미디어 학회를 선정하는 건 방통위가 한다. 이렇게 들어가지. 거기 학회 이름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법에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한국언론학회가 그러면 좌파들이 다 모인 거냐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아니죠. 한국언론학회 제 입장에선 중도 보수 정도? 아, 중도 보수인가요? 또? 그리고 국민의힘과 더 가깝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저는 네. 잘 몰라서 그냥 여쭤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언론학자들이 다 거기에 학회원인 거죠. 대체로 보수적입니다. 아, 대체로 보수적이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성공한 분들은 대체로 보수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위원장님 개인의 의견이니까 뭐 제 의견입니다. 예, 청취자들이 이제 판단하신 문제인 것 같고. 네, 자,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류일임 방송통신 심의위원장 관련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일단 준비한 음성 하나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네. 제가 착오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지금 급하시죠. 그런데 급하시더라도 이정원 위원님 질의권을 침해하시면 안 돼요. 예, 앞에는 류일임 위원장, 뒤에는 지금 듣고 계신 최민희 의원님 목소리였는데요. 이게 네.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무슨 상황이냐면 류일임 위원장에 대해서 방심위가 정권 친화적 편파 표적 심의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이웅기 의원님과 노정면 의원님이 집중적으로 했어요. 예. 이정원 의원님도 일부 했고요. 예. 그러니까 그에 대하여 MBC에 대한 표적 심의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위원장이 된 이후 MBC 심의 제재 건수가 줄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누가 봐도 줄지 않고 수치로도 MBC 제재 건수가 거의 30건이라고 어제 나온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줄었다. 예, 제가 좀 이거 질문 드리면서 뭐 숫자를 네. 좀 말씀드리면은 네. 2021년과 2022년에 이제 방송사에 대한 법정 제재 건수가 5건이었는데 지난해 9월 네. 류일임 위원장 취임 이후 12월까지 9건, 그리고 올해는 이제 총선이 있었는데 30건으로 달했다라고 이제 MBC가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네, 류일임 네. 위원장은 지난해 30건, 올해 20건으로 줄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고요. 요거를 네, 지금 뭐 바로 잡으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분의 요지는 수치는 뭐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장은 본인이 방심위원장이 된 이후 MBC 제재 건수가 줄었다고 주장한 거예요. 아, 줄었다. 예. 네, 그런데 늘었습니다.
늘은 거는 확실하다. 근데 확실하다. MBC가 잘못을 했으니까 늘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MBC가 잘못해서 늘었으면 좋은데 예. 이게 방심위가 이제 그 뉴스타파 인용 보도 가지고 예. 과징금 때리기까지 했는데 그게 법원에서 일단 그 말하자면 보류죠. 보류 결정이 난 상태예요. 예. 예. 본심의로 가야 되지만 보류 결정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제 기억에 15건인가? 예, 10몇 건이에요. 근데 그 건수가 지금 법원에 의하여 방심위 제재가 행정소송을 걸어서 문제 있다. 예. 예, 그래서 소송에서 방송사들이 이기고 있습니다. 예, 그 뭐 많은 방송사들이 지금 MBC뿐만이 아니라 뭐 CBS도 뭐 이제 그 행정소송을 갖고 저희 이제 네. CPBC도 지금 관련해서 뭐 그게 추진 중이다라는 얘기를 알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번 특히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무리한 법정 제재를 남발했다 뭐 이렇게 좀 이제 그리고 수치적으로도 역대 최고다 뭐 이렇게 이제 예, 역대 보시는 거죠. 최고치고 특정 방송에 대한 제재 또한 역대 최고치고요. 예, 예. 그래서 표적심의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방심위 노조가 선방심의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예. 다시는 보지 말자고. 아, 다시는 보지 말자고요. 만나서 더러웠다. 다시는 보지 말자. 그 얘기 아시죠? 아, 예, 뭐 이제 세간에서 이렇게 쓰는 용어인데.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애인하고 아주 안 좋게 헤어질 때 쓰는 말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상민 의원하고 헤어질 때 쓴 말이기도 하죠. 근데 어제 이제 속보 나온 거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소위 말해서 이제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해서 방심위가 이제 언론사들이 재심 청구를 했는데. YTN의 재심 요청은 받아들이고 MBC 같은 경우에는 재심을 기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왜 같은 보도인데 왜 이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방심위가 긴급심의라는 걸 했는데요. 예, 긴급심의를 22건을 했습니다. 류일임 위원장이 체제에서. 그런데 그중에서 KBS 긴급심의는 한 건인데 그것도 문제없음 처리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장이 바뀌면 이렇게 그 제재가 바뀝니다. 아, 그러니까 박민 사장이 들어온 이후로 그렇게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김만배 뉴스타파 인용 보도 건으로 그 당시에는 KBS 사장 YTN이 사용화 안 됐을 때거든요. 그때는 소위 과징금을 받은 방송이 JTBC, MBC, YTN, KBS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YTN이 사용화가 끝나고 김백 사장이 온 이후에 똑같은 보도인데 MBC만 재심 인용 안 해주고 YTN은 인용해주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심위가 이게 뭐 하는 데냐. 표적심의 계속하고 심지어 방송장을 끝낸 방송은 봐주고 비판 방송은 계속 목을 죄고 이런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장이 바뀐 다음에는 이게 방심위의 태도도 바뀌었다. 뭐 이 정도로 제가 이제 이해를 하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류일임 위원장 얘기 좀 더 여쭤볼게요. 소위 말해서 이제 민원 사주 의혹인데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서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하는데 민원을 이제 본인의 지인들을 동원했다라는 이런 의혹인데 이에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 류일임 위원장은 뭐라고 좀 답변을 했나요? 일단 몰랐다 본인은. 몰랐다 이걸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9월 4일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나와서 가짜뉴스가 판친다 이러면서 국민의힘 과방위원들과 티키타카를 하다가 불쑥 방심위 등 모니터를 하는 방심위 등으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요지의 말을 해요. 9월 4일날. 그날 오후 5시 이후에 방심위에 민원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것도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용 보도를 한 방송사들에 대한 심의가 쏟아져 들어와요. 그리고 9월 5일 방심위 방송소위에 이 안건이 긴급심의 안건으로 올라옵니다. 뉴스타파 김만배 인용 보도 안건이. 그런데 방심위 실무자들이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쏟아져 들어오는 것도 이상한 게 왜냐하면 이게 1년 6개월 전 보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수개월 전 보도들인데 갑자기 이 민원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것도 이상한데 류일임 위원장의 류 씨가 흔한 성이 아니잖아요. 유가 아니라 류가. 아, 류 씨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민원인 중에서. 그런데 거기에
거의 류일임 위원장과 이름이 비슷해서 이상한 이름이 있어서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으로 제가 취재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방심위 직원들이 인지한 거,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게 9월 13일, 14일 그때예요. 예, 예. 그때 방심위원장한테 보고했다는 말이 있는데 예. 담당 직원이 말을 바꿔서 보고를 안 했다라고 아. 예,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이죠, 이것도. 예, 예. 그런데 친지가 그냥 친지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들, 그다음에 쌍둥이 동생, 그다음에 동생의 아내를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동서? 하여튼 예, 예. 그런 친척들이 6명이나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경주문화엑스포. 동생의 유림 아내는 이제 위원장. 재수 씨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재수 씨. 예, 예. 그런 식으로 친인척이 그렇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경주문화엑스포. 예. 그다음에 또 류희림 위원장이 몸담았던 미디어 단체 사람들. 아, 알겠습니다. 심지어 언론인까지 들어있다는 의혹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 지금 방심위 노조가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일단 방심위의 누군가가 공익제보자의 신분으로 권익위에 예. 이게 의뢰를 했고요. 조사를. 권익위요? 예, 예. 예, 그다음에 류림 위원장은 민주당의 의원이 고발한 상태죠. 그리고 아. 언론 노조도 고발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권익위에서 그럼 결론은 내렸나요, 이거를? 조사 안 하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100일이 지났나요, 네, 이게? 네. 그래서 이것도 예. 그 과방위 당일 현안 질의 때 나왔는데요. 예, 예. 그 권익위가 예를 들면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권태섭 이사장 건을 판단할 때는 정말 정광석화로 판단하다가 예. 지금 이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은 사실은 더 큰 의혹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100일 이상 됐다. 지금 이런 얘기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 예. 그래서 유일임 위원장 얘기는 저희가 좀 더 길게 하고 싶기는 하지만은 이게 시간이 네. 다 돼서 그리고 이제 다음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은 류일임 위원장도 모시고 한번 반론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과방위원장 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